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비전 경쟁이 실종되고 전한길 씨만 보인다라는 비판이 오늘 많습니다. 이른바 전한길 블랙홀이란 겁니다. 특히나 전한길 씨가 전당대회 합동 연설을 방해했다라는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들어보시죠. 강원도에 얼마나 한다고? 진짜로 부르고가 왜 여기 와? 나 강원도에 20년 됐어. 한 달짜리가 여기인가 봐. 전한길의 생각은 뭐죠? 계엄이 옳다, 계몽이다, 부정선거 때려잡아야 된다, 그런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의 정체성하고 정면으로 비교되는 겁니다. 우리 정당이 자랑스러운 보수 정당으로서 적어도 탄핵을 반대할 수는 있지만 계엄을 옹호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선거관리 부실을 말할 수 있지만 근데 김건희가 그러면 안 되지. 전당대회인데 대놓고 뭐 있는지 알아요, 시청자 여러분? 저 앞에 화면에다가 전한길 띄워놓고 전한길이 영상 보여주면서 비난하고 욕했어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좀 이따가 조경태 나와서 또 전한길 욕하면 안 되지. 진짜로 또 배신자야. 돌직구시초 출신인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가 전한길 씨 등에 대해서 비판을 하자 전한길 씨가 배신자를 연호하면서 이른바 합동연설대회를 방해했다라고 당 지도부는 판단을 한 겁니다. 지금 이 전당대회 이슈는 실종됐고 전한길 씨 이슈로 점처리되고 있습니다. 당 대표 토론회에서도 이와 관련된 후보들 간의 논쟁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근데 왜 저 친길 후보라고 그렇게 불리십니까? 저를 윤호개인으로 부르거나 친길 후보로 부르는 것은 다른 후보님들이나 언론에서 그렇게 부르는 것이지 제가 친길이다, 제가 윤호개이다, 제가 그런 말씀드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프레임을 씌워서 공격하는 거야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는 우리 국민의힘에 극우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같은 사람이 극좌다. 대사관에 가서 쇠파이프로 현관문을 부수고 대사 부부가 잠옷바람으로 다 도망가게 하고 이런 것이야말로 극좌 테러리스트. 우리 국민의힘에 무슨 극우가 있습니까?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무슨 불을 질렀습니까? 뭐 폭력을 행사했습니까? 그러니까 불법적인 그리고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것이 그게 극우 세력이지요. 정치인들이 거기에 동조하게 되면은 본인은 극우가 아니라고 하지만은 본인들이 거기에 윤의견에 동조하는 순간 그게 바로 극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전한길 씨를 두고서 엇갈리고 있는데 당대표 후보들 간의 설전도 함께 보시죠. 안철수, 미꾸라지 같은 늑탕, 조경태, 정치깡패 용팔이, 김문수, 내부의 총구 이러지 마라, 장동혁, 한 사람 악마와 극우 프레임, 김문수 후보와 장동욱 후보는 잘못한 사람은 없다, 비판하지 마라라고 전한길 씨를 감쌌고요. 안철수 후보와 조경태 후보는 전한길 씨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좀 헷갈리는 게 조기현 변호사님, 송은석 대표는 전한길 씨가 전당대회를 방해했다라고 징계하겠다라고 했는데 막상 당대표 후보 중에 두 분은 왜 그러냐, 문제없다라고 두둔하고 있어요. 그러면 국민의힘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한길 씨의 아까 이 합동연설대회 그 장면을? 어떤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하고 있는 거죠. 송은석 대표가 내외에 어떤 비판 여론이 있다 보니 징계 안 할 수 없다 이렇게 입장을 내셨지만 최초에 전한길 씨가 입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난 직후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막 비판이 일었을 때 소란 떨 일 아니다라고 하고 윤상현 의원이 이 주최한 토론회에 거기 전한길 씨가 참석했는데 거기 가서 축사도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 자체가 이런 입장을 취해왔기 때문에 지금 이게 문제가 있다, 징계를 한다 이런 입장을 낸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정말 그런 입장을 갖고 있나? 전한길 씨가 하는 저런 행위들이 국민의힘의 해당 행위 내지 당의 당원 당규에 위반돼서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고
실제 판단하고 있을까? 그리고 실제 징계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징계를 한다 한들 징계 수위가 어느 정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명이나 뭐 당원권 정지, 출당 요구 등등에 뭐 있을 텐데 제가 볼 때는 경고 내지 뭐 자제 요구 정도 수준이 아닐까 싶고, 만약에 가장 중징계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전환길 씨의 영향력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게 이제 확인된 이상 지금 뭐 징계 논의를 가지고 벌이는 이 당권 주자들 간의 논쟁이라든가 지도부의 입장이 저는 뭐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큰 의미 없다. 전환길 씨를 옹호하는 큰 범주 안에 있다라는 비판이에요. 곽태규 의원님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산에서 이제 곧 또 내일 전당대회 열리죠. 행사 예, 내일 하잖아요. 예. 전환길 씨 내일 부산 합동연설에도 참여할 것 같은데 예.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 대구 경북 전당대회도 저도 참석을 했거든요. 아, 계셨어요, 전에? 예. 먼저 이제 국민분들과 또 우리 당원분들께 저런 뭐 좀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여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정말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곽태규 의원이 대신 사과했어요? 그리고 그날 현장에 있을 때 이제 그 전환길 씨가 어떤 당원으로서 자격을 갖춘 출입증을 가지고 들어온 게 아니고 그 유튜버로서 이제 프레스, 언론 기자의 자격으로 전당대회에 들어온 것이거든요. 아, 그래요? 들어온 다음에 이제 후보자들이 연설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다른 후보자들을 선동해가지고 배신자라는 연호를 하게 한 것, 이 행위는 기자로서 그 들어온 자격과는 전혀 안 맞는 것이 맞죠. 그래서 오늘 이제 윤리위 회의와는 별도로 오늘 당 지도부에서 회의를 해서 당장 내일 열릴 이제 부산, 경남, 울산 지역 전당대회에 아마 출입을 못하게 하는 조치를 아마 취할 것 같고요. 또 윤리위는 그와 별개로 윤리위에서는 이제 이 전당대회 방해 행위라든지 또 당원으로서 당의 방향과 다른 어떤 발언을 한 부분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징계 절차는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장동혁 후보나 김문수 후보는 그 악마하면 안 된다. 공격하지 마라. 당 내부에. 라며 전환기 씨 좀 감싸는데. 근데 이거는 뭐 악마화하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전당대회 왔을 때 물론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에 대해서 연설을 할 때 환호를 하거나 뭐 그 후보자에 대한 이름을 연호하는 그런 환호는 할 수가 있죠. 예. 그런데 연설을 방해할 정도의 어떤 연호, 이런 배신자 연호라든지 좀 욕설을 유도하는 이런 행위를 한 것은 분명히 전당대회를 방해한 것이고 해당 행위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에 맞는 징계는 물론 윤리위에서 독립적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그 행위 자체에 대한 어떤 정당한 징계는 진행할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예. 자, 곽규택 의원의 생각은 전환기 씨의 저 행동은 해당 행위다. 그래서 적절한 징계가 있어야 한다라는 의견이에요. 그런데 정혁주 변호사님, 장동혁 후보나 김문수 후보가 당대표가 만약에 되면 우리 곽규택 의원님의 생각과는 다른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장동혁 후보나 김문수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구구가 어딨냐? 왜 전환기 씨한테 뭐라고 하느냐? 라는 게 두 후보의 생각인데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글쎄요, 뭐 그거는 지금 그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이지만 얼마 남지 않은 비대위원장 아니겠습니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원내대표가 스스로 이 사면 관련해 가지고 스스로를 또 그 디스를 갖다가 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큰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은 들고, 그다음 어찌됐든지 간에 지난 전당대회를 통해 가지고 전환길 씨는 그 국민의힘의 지지율을 최소한 5% 이상은 갉아먹지 않았을까? 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합니다. 저런 모습을 보고 국민의힘을 지지하겠다라고 마음먹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그런데 전환길 씨가 정치한 지 얼마나 됐다고 저렇게 김문수 후보나 장동혁 후보나 가가지고 인터뷰하고 그럽니까? 그게 전환길 씨 생각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거기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저 두 후보는 결국은 전환길 씨와 같이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당장 눈앞에 당권을 잡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저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과연 저런 모습이 장기적으로도 도움이 될 것인가, 장기적으로도 국민의힘과 나아가서 본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제가 봤을 때는요, 연말 되기 전에 뭐 김건희 여사, 그다음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해가지고 재판 진행되고 판결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유죄 판결 나오고 그랬을 때에도 과연 지금 같은 그러한 스탠스를 취할 수 있을 것인가. 결국은 정치라고 하는 것은 대의명분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의 그 당대표가 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대의나 명분보다도 눈앞의 이해관계만 쫓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결국은 유권자들의 판단이 있을 것 같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박성윤 최고 어떻게 보십니까? 묘하게 당대표 후보 4인방이 둘둘로 갈렸어요. 전환길 씨에 대한 입장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 친윤이냐 반윤이냐 찬탄이나 반탄이냐 그거의 연장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약간 시즌 3를 보는 느낌입니다. 이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넘어서서 전환길 씨에 대한 입장을 두고 뭔가 이제 진영이 갈리고 내부에서 뭔가 계파가 갈리는 이런 모양새가 돼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번 전당대회 주인공은 국민의힘의 그 어떤 후보도 아닌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전환길 씨가 지금 주인공이에요. 전환길 씨를 위한 판이 깔렸고 전환길 씨를 추종하느냐 비판하느냐에 따라서 스포트라이트를 제각기 다르게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전당대회를 보면서 과연 이 전환길 씨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뭐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 이런 문제를 넘어서서 이 국민의힘 내부의 자정작용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된 데에는 전환길 씨의 뭐 입당 문제라든가 아니면 사실은 이 프레스라고 해서 이 출입을 하는 그 과정에서 걸러낼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아수라장인 상태는 국민의힘의 자업자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부에서 이 전환길 씨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어떤 부정선거를 주장하거나 윤허개인을 주장하는 세력들과 절연하지 못한 그 결과론적인 결과물 자체, 이런 현상 자체가 벌어지게 된 데에는 그동안 쌓여있던 고질병이 골마있다 터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당에서는 전환길 씨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오늘 오전 징계 관련 첫 회의가 연다는데 전환길 씨는 반발합니다. 금지한다면, 출입을 금지한다면 언론 탄압이다 라는 입장까지 냈습니다. 곽태규 의원님, 예. 만약에 이제 출입을 금지한다면 언론 탄압이다. 전환길 씨는 이제 반발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지난 대구 경북 전당대회에서 보였던 행동이 반복될 것이 거의 좀 명확하기 때문에 네. 다음 이제 내일이죠. 내일 부산 경남 지역 전당대회에서는 아마 출입 자체는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져요. 기자의 신분으로 출입을 허가받았음에도 들어와 가지고 다른 후보 연설 때 방해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 행위 자체만 놓고 판단하더라도 다음 전당대회에는 출입 자체는 금지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출입 금지하고 또 징계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징계는 윤리위에서 별도로 논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뭐 결과를 말씀드리기는 힘든 상황이고요. 다만 오늘 회의는 내일 전당대회 그리고 향후 전당대회에 있어서 전환길 씨에 대한 출입 문제 이 부분을 아마 금지하는 그런 방안 논의가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과거에 대한 반성 그리고 어떻게 통합할 것이냐 그리고 미래의 비전은 무엇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후보들 간의 논쟁이 되고 거기서 또 당원들의 선택을 받고 하는 절차가 돼야 되는데 초반부터 이 전환길 씨 이슈가 중심이 되는 바람에 전당대회 분위기를 국민들이 참 눈살을 찌푸리는 모습으로 간 것에 대해서는 참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향후의 전당대회를 조금 더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또 정책을 논의하는 그런 방향으로 또 당 지도부가 또 힘을 쏟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이슈까지 전해드렸습니다.